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이 해양과학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패널분들을 모시고 턱턱으로 진행되는 똑똑한 키오스트.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의 김윤배 기지 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요, 독도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인데요. 우선 그 전에 김윤배 기지 대장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떤 곳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는 경상북도의 독도 지키기 대책 사업으로 설립 과정을 거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탁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딱 10년째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독도와 함께 울릉도 주변의 해양 환경이랄지 해양 수산 자원을 육성하는 그런 연구와 함께 동해랄지 독도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또 그러한 역할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관랄지 여러 가지 교육 홍보 또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해양과 관련한 네.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TV를 보다가 우연히 독도새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독도새우가 가격이 좀 비싸긴 해도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독도새우는 독도에서만 좀 잡히는 건지 혹은 또 다른 새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독도 새우를 먹어봤었는데요. 네. 정말 매력적인 맛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독도에서 주로 잡히는 새우를 우리가 흔히 독도 새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학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시배 새우 같은 경우는 닭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닭새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독도에서 잡히는 세 가지 새우, 물렁가시 붉은 새우, 네. 가시배 새우, 그리고 도화새우로 그런 세 가지 성을 통칭해서 독도 새우라고 하는데, 이 새우는 독도에서만 서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해 연안 전반적으로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독도 연안에서 잡히는 새우는 아무래도 독도 주변이 이 플랑크톤이랄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또 같은 수심위에 비해서 독도 연안이 북쪽에서부터 냉수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찬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잡히는 새우보다 월등히 크기가 크고 맛도 풍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귀하기도 하고 또 맛도 좋다고 하니까 저는 아직 독도새우를 못 먹어봤는데 언젠가 또 꼭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많고 또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종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해양 생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한 50에서 100m 정도로 굉장히 얕습니다. 네. 근데 독도 주변은 2000m 이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네. 바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교차를 하고 또 표층부터 심해 환경까지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약 180여 종의 어류, 그 다음에 한 230여 종의 해조류, 그 다음에 한 500여 종의 전복, 이런 종류들의 해양 무척추 동물들,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강치라고 알고 있는 과거 독도 근처에서 살았던 이 바다사자, 그리고 또 유착나무 돌산호라고 있습니다. 네. 예, 워낙에 희귀한 생물이다 보니까 해양 보호생물인데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군락지가 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는 또 유착나무 돌산호, 그리고 해송, 해마, 이런 멸종 위기종 해양 보호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데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또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저도 정말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기지 대장님께서 직접 좀 읽어주시겠어요?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독도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나요? 독도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 가사도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좀 높아지면서 바뀐 부분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독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죠.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아열대화가 되고 있는 바다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정광태 씨의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 명태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나라 바다, 독도 바다에서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독도에서 180여 종 중에 가장 풍부하게 서식하는 어류가 바로 자리돔입니다. 네. 이게 과거에 제주도나 이런 남해안 쪽에서만 주로 서식했던 어종인데 지금은 독도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 자리돔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우리가 바다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 성기가 이상 증식을 하다 보니까 네. 또 해주 습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수중 조사를 하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독도 물속에서 태극기를 자주 봅니다. 태극기요? 네, 우리 국민들이 네. 들고 있는 태극기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해양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중국이랄지 우리 동해안에서 버렸던 이 쓰레기들이 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가지고 독도까지 흐르게 되거든요. 네. 중국 어선들이 베린 폐플라스틱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독도 바다가 굉장히 청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외부로부터 밀려온 쓰레기에 의해서 아무래도 독도 바다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나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정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질문자님들이 궁금증이 정말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윤배 기지대장님은 오늘 똑똑한 키우스트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런 독도 해양 환경,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자로서 이런 울릉도 독도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열심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독도의 해양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독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키우스트의 독도 바닷속으로 와볼래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양생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키우스트 공식 채널 콘텐츠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이신 거 알고 계시죠? 더욱 많은 질문과 함께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 독도는 오물이다.